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50대, 60대인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그 나이대의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이제 도심에 있는 아파트 좀 처분하고 자연에 힐링하면서 조용한 곳에 시골 가서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로망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자산의 측면에서 좋은 선택인가? 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 상담을 할 때도 나이대가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까지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그걸 하면서 조금 더 제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시골에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시골에 저렴한 빈집 사가지고 조금만 고쳐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게 한옥을 지으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옥으로 이제 시골집을 짓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일반 집을 짓는 것보다 한옥집을 짓는 게 자재비도 비싸고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 했을 때도 좀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돈이 이제 생각했던 예산보다 거의 두세 배 정도가 돈이 더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노후에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집을 짓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짓고 보니 겉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무로 짓다 보니까 거기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일반 집보다 관리할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판다 했을 때 내가 들어갔던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방광역시의 학군지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도 다 출가를 해서 이제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 학군지에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처분을 하고 나는 시골에 그냥 작은 집 사서 살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나의 주관적인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넓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집을 판다 했을 때 어느 집을 사줄 사람이 많으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확실히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를 했을 때는요.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누구나 그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충분히 수요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골의 집 같은 경우는 그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비해서 수요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시골에 살고 싶어 하는 노부부나 그런 분들만 올 수 있잖아요. 확실히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성 면에서도 확실히 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자산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내가 학군지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확실히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저희 수강생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전원주택 같은 주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주택으로 딱 주택수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규제 지역에 집을 살려고 하면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면 2주택이 되니까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도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린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안 나가고 있고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함부로 우리가 전원주택을 또 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세 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가 당장 거기 살 땐 좋은데 평생 살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자산의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성. 아까도 제가 황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정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팔고 싶을 때 이 집을 팔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도심에 있는 좀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는 내가 팔고 싶으면 그래도 팔 수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수요층이 작기 때문에 언제 팔릴지 몰라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이 집이 얼마인지 이런 시세에 대한 부분인데 아파트는 명확하게 나오죠. 뭐 KB부동산이나 우리가 아니면 최근에 실거래된 그 금액을 봐도 대략적인 시세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거,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명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에 파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은 관리 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수리를 해준다던가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것들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보수해야 되죠. 뭐 잔디 깎아야 되죠. 뭐 벌레 생긴 벌레 또 없애야 되죠. 손볼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부부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싶은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집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이게 큰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전원주택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외곽이나 좀 외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에요. 혹시 내가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구급차를 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내가 치과라던가 뭔가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내가 너무 외곽에 살면요. 내가 뭐 차를 타고 한참 도심에 있는 병원으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산의 증가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노동만으로 소득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산이 상승만 해줘도 거기서 내가 이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확실히 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얘가 상승하면서 나에게 수익을 주게 되죠. 근데 전원주택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남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얘는 이렇게 잘 올라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팔고 외곽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었다. 얘는 이만큼 절대 상승을 못 합니다. 거의 이게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세가 거의 제자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만약 내가 50대, 60대, 뭐 70대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돈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좀 돈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자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원주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전원주택이 안 좋으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전원주택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충분히 내가 좀 자금이 좀 많아요. 금융자산 같은 것들이 내가 좀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충분히 갖고 있고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오래 보유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내가 운전해서 인프라가 좀 괜찮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뭐 병원을 간다던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내가 관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요건에 딱딱 맞는 분들이라면 전원주택에 사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원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원주택만 갖고 있다라는 게 결국 노후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나는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내가 세컨하우스로 외곽에다가 내가 전원주택 갖고 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뭐 그건 너무 좋아요. 내가 좋은 자산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좋은 자산을 팔고 내가 전원주택만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좋은 입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 팔지 마세요. 최대한 그렇게 좋은 거는 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구축이 되면 아파트가 낡으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1기 신도시든 강남이든 좋은 동네들은요 구축이 많아요. 근데 구축이 많아도 이게 이 땅에 대한 가치, 입지에 대한 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파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주택연금으로 내가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원생활 하고 싶어. 그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정말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최소한을 들여가지고 그냥 작은 집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자산 유지하시고 최대한으로 그런 세컨하우스는 좀 저렴한 걸로 세팅을 하시는 전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었고, 7월쯤에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이 되면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제 개편이 되면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그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보유에 대한 부분, 보유만 했을 때 받게 되는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세금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주택세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내가 좀 좋은 입지, 뭐 규제 지역에 집,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중과가 될 수 있어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훨씬 보유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뭐 일부 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것들은 이제 주택세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략에서 기존 아파트를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고 세컨하우스를 가지는 전략이 더 낫겠다. 정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는 보유세, 이게 7월에 세제 개편되면서 보유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또 보유세 많이 나오니까 이제 기존에 내가 좀 좋은 입지인 아파트를 팔고 난 전원주택으로 가야지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유세를 내는 것과 이 집을 유지했을 때 얘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지금 뭐 월소득이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세부담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팔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 했을 때는 확실하게 세제 개편 되는 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좋은 입지 아파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황금성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가 확실하다. 세 번째는 내가 별도로 집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산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지금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얘기도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